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가 작년에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겪었던 설날 때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집살이 같은 건 모르고 산다고 하시겠지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TV 막장 드라마를 보면 나는 절대 결혼하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참지 말고 맞서 싸워야지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막상 진짜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성격 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혼나면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생각했었지만 저는 도저히 못 참아서 한바탕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이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해서 그 뒤로는 시댁 눈치 전혀 안 보고 행복하게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죠. 저는 남편이 누나만 셋 있는 집안에 막내 아들이다 보니 주변에서 신우들이 시집살이 시킬까 결혼하지 말라고 걱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새언니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는 괜한 걱정이구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 다 무시하고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제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이 딸이 셋이라서 그냥 너도 막내딸처럼 느껴진다. 딸 하나 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할게. 너도 시댁이라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해라. 라고 하셔서 정말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신우들도 처음에는 어찌나 제게 살갑게 대해주던지 저는 정말로 이 집안의 막내딸로 들어가는 건가 잠시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찾아뵐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유 요즘에 며느리 시켜먹는 시모가 어디 있어. 그냥 앉아있어. 입에 맞으면 이따 집에 갈 때 싸줄게. 말만 해. 라고 하시면서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내가 시집은 잘 가는구나 생각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시부모 신우들에게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기념일에 친정 부모님들과 똑같이 용돈도 보내드리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생신에 찾아뵙고 케이크랑 꽃다발에 선물까지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의 유통기한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결혼 이후 완전히 달라져버린 시모와 신우들 태도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진 않을까 고민한 적도 있지만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살짝 티가 날랑말랑하게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뀐 건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모와 신우 셋이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반찬들과 음식거리들을 바리바리 들고 오시더라고요. LA 갈비며 곰탕에 육회거리도 가져오셨고 밑반찬과 김치까지 싸우셨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까지 해오시냐고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그냥 제게 편하게 있으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신우들 셋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 주방에서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신우들은 거실에서 남편이랑 둘이 자기 애나 보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약간은 불편한 마음으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준비 다 됐다며 상을 거하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식탁에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잔치상도 그런 잔치상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한참 식사가 진행 중이고 다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뭔가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그걸 빨리 눈치채고 더 오버하면 시어머니 음식 칭찬도 하고 많이 드시라고 맛있는 반찬도 앞으로 밀어드렸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시어머니가 그런데 너는 집에서 밥은 해먹는 게 맞니? 어째 살림하는 집 주방에 뭐가 있는 게 없어?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건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도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음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일에는 주로 사다 먹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제가 밥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평소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가 넘는 시간인데 그때 뭘 차려서 먹기엔 둘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와준답시고 제가 밥 잘해주고 있다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밥 먹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 젓가락만 캐작거리다 그대로 상을 치웠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제가 타드린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어머니와 신우들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길래 제가 재빨리 안방에 들어가서 용돈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챙겨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아버님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용돈 봉투를 어머님 가방에 집어 넣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봉투를 꺼내서 제게 돌려주면서 너나 쓰라 하시며 그냥 조수석에 타시더라고요. 신우들도 다 보고 있는데 민망하기도 해서 차문 닫히기 전에 어머님께 다시 봉투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열고 아니 됐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내가 돈 달라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제게 던지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고 남편이랑 집으로 다시 올라왔죠.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그냥 자기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냉랭한 반응이셨어요. 결혼 전 같은 다정함도 없고 가끔 제게 한마디씩 건네는 말은 전부 잔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계속 반응이 저 모양이라서 저도 몇 달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 이야기해본 적도 있는데 자기 엄마가 왜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겠냐고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결국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진짜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살았죠. 안부 연락 드리던 것도 그만두고 어쩌다 만나는 날에도 먼저 물어보기 전엔 말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1년에 2번 찾아오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추석이 찾아왔고 그때 제가 시댁에서 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찢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친정집에서도 엄마를 예전부터 도와줬기 때문에 전 뒤집는 건 자신 있었는데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손에 익지 않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전 뒤집다 찢어먹는 저를 보시고는 너는 전 하나도 똑바로 못 부치니? 그냥 저리 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바람에 하던 일을 손에 놓고 설거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한 장 찢어먹은 게 이렇게 화를 내고 혼날 일인가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냥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그때는 한번 참고 넘어갔어요. 어머니 태도가 돌변하자 그동안 제게 잘해주던 신우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냥 내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2달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통해 용돈만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가지 않겠다는 소식이 시댁 사람들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첫째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안 올 거야? 우리 서로 얼굴 본 지도 오래됐잖아. 회사 바빠도 그렇지 자꾸 시댁에 불편한 감정 티내면 나도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무시하고 안 갈 수 있겠어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남편 따라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부터 신우 셋이 다 모여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 그 집안 식구들 다 모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신우는 이혼하고 시댁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고 셋째 신우는 나이가 35인데 아직 시집 안 가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명절에 가면 둘째 셋째 신우는 집에 있는데 첫째 신우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저희 남편을 보고 살 빠진 것 같다고 결혼하고 집에서 밥 잘 못 얻어먹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돌려가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요즘 운동해서 살 빠진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자기 누나들의 헛소리를 일축했고 그런데도 신우들은 아닌 것 같은데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이야. 나는 농담 같지도 않은 말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평소에 회사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닌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준 가방을 들고 갔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가방이라서 신우들이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올케? 이거 가방 어디서 난 거야? 우리 동현이가 돈 많나 보다 이 비싼 가방도 척척 사주고 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신우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고는 남편이 아니라 결혼 선물로 친정엄마가 사준 가방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들은 이 가방보다 더 비싼 것도 잘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브랜드 가방 하나 들고 다닌다고 자기 동생 돈 뺏어서 가방 산 줄 알고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시댁에 비싸고 좋은 물건 갖고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을 드릴 때도 다른 신우는 다들 어머님이 평소에 갖고 싶다는 걸 하나씩 사드렸는데 저는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현금으로 드리려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드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드린 봉투를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곤 별 말씀이 없으셨고 신우들은 다들 옆에서 얄밉게도 백화점 상품권은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니냐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일 때도 남편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해드렸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면전에 대놓고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그런 일이 없게 앞으로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남편의 말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믿고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 지나고 2달이 더 지나서 드디어 설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작년 설날에 일어났던 문제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전날 일찍 남편이랑 시댁에 도착해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추석 때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미련하게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마치 며느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바보같이 시댁에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아직도 추석에 송편 만들고 설날에는 미리 만두를 만들어요. 시어머니 만두가 맛이 좋은 편이라 결혼하고 따로 사는 첫째 신우도 추석 마지막 날 찾아와서 많이 싸가기 때문에 만두는 넉넉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낮부터 만두소를 잔뜩 준비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집안에는 둘째, 셋째 신우가 있었지만 둘째 신우는 자기애 봐줘야 한다면서 방에 들어가 있었고 막내 신우는 원래 집안일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 집안 딸내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시모랑 주방에 쭈그려 앉아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서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서 말도 없고 어색했어요. 어머니, 그쪽에 바구니 좀 주세요. 뭐 이런 말 말고는 아무런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산더미처럼 만두를 만들고 있으니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집안에 다 큰 딸을 둘이나 품고 살면서 왜 저 인간들에겐 아무것도 안 시키는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를 막내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던 그 말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억울했어요. 몇 시간 동안 만두를 다 빚고 다른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번 설날이 끝나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다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떡국에 어머님과 제가 만든 만두를 넣고 떡만둣국을 다시 끓였어요. 제가 상을 차리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떡만둣국을 퍼오셨고 한 사람씩 나눠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받은 그릇에는 만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는 들어있었는데 옆구리가 다 터져서 속 알맹이도 거의 없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였습니다. 혹시 몰라 옆에 다른 사람들 그릇도 재빨리 훑었는데 다들 잘 만들고 예쁜 만두가 2알 3알씩 들어있었고 진짜 제 그릇에만 제대로 된 만두가 없더라고요. 너무 치사하고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밥상 뒤엎고 화를 내야 할지 그냥 어차피 이제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꾹 참고 넘어가야 할지 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왜 당신은 만두가 없어? 만두가 모자라? 나랑 바꿔 먹자. 라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혀를 찢찢 차면서 남편에게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듯이 말씀하시니 저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들 밥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전날 냉동실에 넣어놨던 제가 만든 만두를 꾸역꾸역 챙겨서 남편 보고 집에 가자고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슬금슬금 일어나서 저를 따라 나왔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보고 무슨 짓이냐고 빨리 와서 밥마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더니 어머님은 자기 딸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시면서 저한테만 일 다 시키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시나요? 어머니가 먼저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셨으니 저도 이제부터 시댁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남편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신우가 따라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길래 한 번만 더 나한테 욕하면 너네들 머리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두 신우들이 입국 다물고 저랑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며 집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다시는 시댁을 가지 않을 것이고 시댁 식구들 오는 자리는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지금 빨리 이혼하자고 내가 너랑은 부부로 살아도 시댁 식구들에게 며느리 노릇하면서는 못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도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자기가 챙기고 저는 우리 친정집 챙기라면서요. 그날 시댁 식구들의 전화로 저와 남편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둘 다 전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시부모나 신우들 전화번호 다 차단해버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남편만 시댁 내려가고 저는 친정 가서 3일 동안 잘 먹고 잘 쉬다가 왔어요. 진작 이럴 걸 왜 2번씩이나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 가서 고생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속 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 제가 눈에서 안 보이니 아마 시어머니도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여 사는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더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가오는 설날에도 저는 친정으로 내려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만 문제없게 하면 됐지 시댁 사람들까지 챙겨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우면 불러다가 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마셔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